그리고 결국은 빅텐트란 거 아닙니까? 예. 거기서 이제 말씀대로 뭐 안철수, 윤석열, 뭐 홍준표. 이제 홍준표 의원은 이제 김종인 대표하고 워낙 척을 많이 져가지고 그게 들어올 수가 없었는데 제 생각에 들어와야 된다. 들어와야겠죠. 네, 들어와야 되고. 복당이 뭐 멀지 않아서 예, 되지 않겠습니까? 안철수 대표 같은 경우는 뭐 들어온다고 이야기는 했어요. 근데 다만 서로 당 정비를 한 다음에 그래야겠죠. 그렇게 들어와야겠다 그랬고 이제 저번에 우리 윤석열 전 총장의 구심력이 세냐, 네.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세냐 네. 이 문제가 제 이야기인데 이제 이번에 보선 승리로 네. 국민의힘의 구심력이 좀 세졌죠. 그래서 지금은 윤석열 전 총장이 어떤 제3지대에서 그 영역이 좁아져 버렸어요. 그죠? 그렇죠. 공간이 네, 많이 공간이 줄어들었습니다. 많이 줄어서 이번에 실패했으면은 실패해도 공간이 좁아지는데 예. 근데 오히려 뭐 윤석열 총장으로 잘 된 겁니다. 만약에 실패를 했다 그러면은 예. 윤석열 총장도 총장 안 돼요. 개인적인 네. 어떤 공간이 좀 넓어졌을지는 모르지만 약하죠. 되지가 않은데 예. 무슨 소용이 그러니까요. 있습니까? 뭐 저쪽이 워낙 커져갖고 내년 대선에 희망이 없고 이 보수가 괴멸 상태로 갈 건데 아니 자기 좀 넓어지면 무슨 뭐 합니까 소용이죠? 그거? 그리고 윤석열 총장은 내년 대선이 아니면 있죠. 네. 안 되면 소멸할 가능성도 있거든요. 당연히. 원래 정치를 안 했고, 예. 그다음 뭐 검사 출신 내가 뭐 할 일이 없냐 그러면서 변호사 개업하지 이러면 그래서 국민의힘으로 전부 다 이제 모여야죠. 그리고 제가 수십 번 이야기했지만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은 어떤 꼰대 정당이라는 거, 꼰대 정당을 없앤다는 거 하고 있죠. 그 어떤 범야 한다는 건 별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홍준표 의원이 들어오더라도 홍준표 의원도 이제 개인적인 욕심을 버려야죠. 버리고 어떤 대의를 위해서 진짜 아까 본고사를 위해서 있죠. 본인을 희생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이제 안철수 의원이 이번에 뭐 제일 승자라 그런 분도 있습니다. 가장 승자다. 그런 분도 있다 하듯이 안철수 의원의 어떤 성과도 의원은 아닙니다. 대표. 대표입니다. 이분이 하여튼 성과도 상당히 올라갔는데 오히려 그게 정치적 공간은 많이 넓어졌죠. 그게 그런 상태에서 국민의힘 쪽으로 와가 합당해 가지고 이제 한 5월 넘고 당 대표 뽑고 나면은 이제 대선 전국으로 갈 때 어떤 경쟁에 있어서 이번에 사실 오세훈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같은 비등비등한 힘 또는 안철수 후보가 우세한 힘에서 계속 그 단일화 과정에서 공격 방어 국민의 관심을 계속 끄는 바람에 오히려 이 이벤트 효과가 컸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너지를 많이 냈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가 이때까지는 우리 정치 계에서 보면은 한쪽이 패배하면 안철수 후보 옛날에 그랬잖아요. 박원순 시장 때입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안 도와줬잖아요. 네. 예. 2012년도 그렇고 뭐 단일화는 했습니다만 마음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승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랬죠. 예. 왜냐하면 계속적으로 그 여론조사라는 이게 일방적이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이번에 안철수 후보는 진짜 속마음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심전력껏 오세훈 후보를 도와줬어요. 열심히 도와준 건 사실이죠. 그거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 저번에 드렸는데 안철수 후보는 그렇게 도와줄수록 본인의 입지는 넓어진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좀 들어와가지고 들어오는데 윤석열 후보 마찬가지, 후보가 아니죠. 전 총장 마찬가지입니다. 들어와서 자기를 내려놔야 됩니다. 들어와가지고 내 목을 챙기겠다. 이러면 그때부터 국민의힘 망하는 거예요, 또다시. 그래서, 내가 내 정치 세력이 있고,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 하고 그걸 좀 내려놓고, 우리 같이 100m 같은 출발선에 출발하자. 그러면서 계속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합쳐서 낼 때 내년 대선도 밝아지는 거지. 돌아가지고 들어오긴 들어오는데 들어가지고 딴 목소리 내고 분열시키고 이러면요 우리 국민들이 또다시 이제 재보선 승리하더니만은 오만해졌다 이 말 들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건전한 경쟁을 벌려야죠. 네? 벌이면 되는 것인데 우선 윤석열 총장의 전 총장의 거취가 가장 큰 관심사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주호영 원내대표는 7월 늦어도 8월 중에는 이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게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왜? 그때부터 본격적인 경선이 시작되니까 그때 들어오는 것. 그게 이제 한 방안이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과 어차피 보완적 관계를 맺어야지 않겠습니까? 또 하나는 뭐 11월쯤에 이제 진짜 경선일 때 이번에
오세훈과 안철수가 네. 단일화를 이뤄낸 것처럼 그때 단일화를 이루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네. 지금 윤석열 총장이 조기 결단을 내려야 할 하나의 징후가 나타난 게 그동안 윤석열 총장은 여권 특히 문재인 정권의 압박이라든가 핍박을 받으면서 반사태적인 성격으로 지지율이 폭등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그런 일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보선 후에 첫 조사를 보니까 좀 내려갔죠. 일종의 거품이 좀 빠졌다 할까? 좀 쑥 내려간 측면이 있어요. 이재명은 24. 그대로. 윤석열은 18이 나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전에 갤럽에서 한 것은 23% 동일하게 나왔습니다만은 재보선 이후 이렇게 거품이 빠지는 거 보면은 윤석열 총장도 이제 당에 와서 당의 어떤 영역 속에서 제대로 활발하게 정치 활동을 하는 게 좀 낫지 않겠느냐. 그런 의견들이 이제 좀 중진 측에서는 나오는 것 같아요. 정치를 오래 해본 사람들의 어떤 경험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론조사부터 말씀드리면은 18% 24%는 이번에 그 재보선 거치면서 나타난 건데 제가 이재명 지사 24%가 나타난 거는 어떻게 보면 여권이 위기의식의 발로다. 그래서 결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측면이 그래서 근데 올라가진 않았어요. 뭐 내려가지 않은 것만 다행이라고 그래야 되나 그건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재명 지사는 이번 재보선 실패에 큰 책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경기지사지. 공무원이니까. 뭐 여권에서 뭐 뒷게 서 있었죠. 그 부동산 정책을 만든 사람도 아니고 청와대 참모도 아니고 이 때문에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번 재보선 참패에 대해서 뭔가 비난할 거는 별로 크게 없거든요. 근데 윤석열 총장은 그 사전 투표에서 아버님 모시거나 도장 찍은 거, 그 투표한 거 외에는 별로 부각이 안 됐습니다. 부각이 안 되면서 이 보수가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을 지지했던 사람이 관심이 조금 식었어요. 관심이 식은 거지 이렇게 뭐 지지가 식은 건 아니다.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지금 18% 해가지고 초재할 거 한 개도 없고 오히려 저는 계속 고공행진하는 게 오히려 더 위험하다. 이렇게 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될지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게 추세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낮은 데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왜 뭐 2%인가 4%에 출발해 가지고 안에 당내 경선을 이기고 대통령까지 됐는데 그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를 사실 전혀 안 했어요 지금까지. 뭐 나타나는 행동으로는 정치적으로 해석을 했지 본인이 정치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지사 같이 뭐 사이다 발언을 한 것도 없고 그다음 오세훈 후보 옆에서 선거운동 같이 해준 적도 없고 그런데도 18%예요. 그런데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래서 또 다른 여론조사는 꽤 높게도 나옵니다. 여전히 1위로 나오는데 그러니까요. 이제 이 엠브레인이라든가 몇 개가 하는 데가 과거에도 상당히 뭐 친여 성향적인 그런 그 조사 결과가 많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윤석열 총장이 근데 지금 급하게 들어오는 거는 저는 원치 않습니다. 아직 좀 이 어떤 정지 작업이 좀 필요할 것이다. 그렇죠. 윤석열 총장이 들어오는데 정치적 진입을 공식 선언하고 정지 작업. 그래서 참모진도 제대로 구성하고 또 자기의 그런 입지도 확보를 하면서 그때 이제 국민의힘과 맞습니다. 거기도 지도 체제가 국민의힘도 우선 정비가 돼요. 정비가 6월 초에나 지금 당대표 뽑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누구 오고 얘기할 사람이 있어야 무슨 얘기가 되는 거니까 빨라도 저는 뭐 6월? 7, 8월입니다. 7, 8월. 그래서 윤석열 총장이 그렇다고 해서 너무 조용히 있으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그럼 관심에서 완전히 사라지면 이게 새로 회복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거든요.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역시 정치 검찰이라고 할 수 없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를 계속 던짐으로써 화두죠. 결국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 볼 수 있는 화두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그 사전 투표 아버님 모시고 간 거 저는 참 잘했다고 보거든요. 혼자서도 갈 수 있는데 일부러 아버님을 모시고 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바른 심성을 가진 사람이다. 이런 걸 쭉 나타낼 수 있잖아요. 연로하신 아버님을 부축해가지고 가는 게 그게 이미지가 참 좋았어요. 그럼요. 혼자 가서 떡 찍고 오는 것보다는 그 부인하고 갈 수도 있었죠.
근데 부인하고 가면 또 공격이 들어온다고요. 지금 안 그래 수사 뭐 대상 어쩌고 하는데 그래서 그 윤석열 총장이 메시지를 던졌고 이번에 윤석열 총장의 친구가 무슨 또 책을 냈더라고요. 저수를 뭐 윤석열에 대한 저수를 윤석열이 이런 내는 사람이다 하는 걸 냈는데 그런 식으로 계속 메시지를 던지면서 머리 좋은 사람이니까 어떤 자기 메시지를 있죠. 해석을 유체이탈 합법이라 그럽니까? 뭐 완전히 유체이탈 합법은 아니지만은 어떤 그 정치계에 계속적으로 관여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정치 작업을 하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선 시작되기 전에 들어오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뭐 본인이 또 전에도 법치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있다 생각을 그런 부분도 있고 이제는 아마 주변에도 그런 기획력을 가진 사람들도 모일 테고 또 우선 대외 소통의 창구로서 공보팀 또 정무 감각이 있는 사람으로 정무팀 이런 것들도 구성을 하고 기본적으로는 이제 정치 재개를 선언할 경우 이제 강연 정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냥 혼자 떠들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대학 강연이라든가 이런 강연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정치적 식견이라든가 뭐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입장이라든가 또 대외 안보 외교 이런 분야까지도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맞습니다. 기회를 자꾸 만들어서 이제 발광체로서 그런 그 지지율을 확보를 해야 합니다. 이제 스스로 확보하는 그런 노력을 끊임없이 기울여야죠.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은 참 그런 부분에 유리한 게 있죠. 윤석열 총장이 진짜 어디 화장실만 가도 그 언론에 날 겁니다. 뉴스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대외적인 활동, 강연하면 제일 그 식견이 잘 드러나니까요. 그럼요. 그 식견은 드러낼 때 있죠. 뭐 한쪽으로 완전히 해석될 수 있는 거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윤석열 총장의 가장 큰 상표는 그 법치주의입니다. 그리고 법치주의를 무시하는 현 정권에 대한 어떤 심판, 요런 걸 기조로 해가지고 강연을 하건 어떤 인터뷰를 하건 이렇게 하면요, 말 한마디만 윤석열 총장이 해도 온 국민의 관심이 쏠리기 때문에 그러면 계속 그 정치계에서 떠나지 않는 거거든요. 그렇게 정치 작업을 하는 게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좀 좋은 참모를 뽑아야 되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 입장에 볼 때는 저기에 뭐 홍준표 의원이라든가 마음에 안 들 수 있어요. 어떤 그 보수 기득권에 대해서. 그렇지만 이제 큰 텐트를 친다면은 검찰총장이란 입장에서 그 사람을 볼 게 아니고 어떤 정권 교체를 위한 열망에 뭉친 사람들로 그렇게 보고 좀 품에 안아줄 수 있는 그런 좀 아량이 필요하겠다. 근데 거기서 옛날에도 제가 다른 정치인들 보니까 나 저 사람하고 같이 못해.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정치판에 그런 말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나의 그 정권 집권에 도움이 된다면은 진짜 악마 지옥이라도 찾아가는 게 정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지금까지 어떤 뭐 법치주의 좋아요. 그걸 화두로 내세운 건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자기에게 어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더라도 우리 정권 창출에 도움이 된다면은 진짜 지옥까지로 찾아가서 내 사람을 만들어야죠. 뭐 그런 노력을 이제 진짜 하겠죠. 해야 되고 지금까지 고고한 데서 내려와가지고 땅으로 내려요. 땅으로. 하늘에서 정치하지 말고 아닙니다. 그 지위가 있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 거기서 바닥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검찰총장이란 저 천상의 지위에서 정치하는 순간 우리 국무총리 출신들 절대로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 전부 다 국무총리란 저 하늘 위에서 정치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이 이제 땅으로 내려와서 두 발을 굳건히 딛고 정치를 시작해야 된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에 대한 평가도 있지만 사람들의 평가는 윤석열이 누구하고 정치를 하느냐 그 참모들이 좋아야 합니다. 그럼요. 그게 다입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종합적으로 평가를 하거든요. 그리고 윤석열의 이제 진짜 메시지. 뭐 검찰에 관련된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그렇죠. 윤석열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뭐 경제적 식견, 외교안보 식견 이런 것들을 뭐 토크쇼든 아니면 강연을 통해서 보여주면서 국민들이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저 사람이 제대로 된 나라를 끌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을 보여줘야 하니까 그런 부분을 보여주는데 역시 참모들이 좋아요. 당연하죠. 어떻게 모든 혼자서 어떻게 다 결정해요. 맞습니다. 그 점 있고 마지막으로 이 재보선 이후
행보와 관련해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청에 이제 10년 만에 백수로 있다가 출근을 해서 직무를 시작을 했는데 네. 지금 견제구를 할까 어깃장을 놓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시의회 의장 김인호 시의회 의장도 그 광화문 광장 지금 뭐 도로공사 막 하고 있잖아요. 그거 바꾼다고 해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구조화 작업을 사업을 하겠다고 오세훈 시장이 이렇게 공약을 했는데 대해서 제동을 걸고 우선 홍남기 부총리부터 그 부동산 그 정책 뭐 지자체에서 혼자 하는 거 아니야? 그래요. 정부가 다 하고 뭐 그렇게 협력해야지 하면서 또 어깃장을 놓았어요. 사실은 지금 서울 시민들이라든가 많은 사람들의 큰 기대는 오세훈 시장이 들어서면서 부동산과 관련해서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될 것이다. 또 층고 제한도 풀릴 것이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시의회의 조례 개정이라든가 뭐 또 대다수 공약들 그런 것들이 예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시의회가 109명 중에 101명이 민주당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다가 정부에서 또 가급적이면 좀 누르려고 했고 그래서 참 오세훈 시장이 기대를 많이 가지고 시정을 했는데 사실은 오세훈 시장이 잘해 주어야 내년 대선에서도 큰 힘을 받는 것이거든요. 역시 오세훈 시장 맡겼더니 일 잘하네 이 소리가 나와야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험로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뭐 재보선 전부터 벌써 뭐 예상을 패배를 예감한 듯이 그 민주당 쪽에서 잘해봐라 이런 식으로 말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지금 고 교수님 말씀대로 이렇게 협조가 시의회나 정부하고 잘 돼가지고 오세훈 시장이 그 바라는 대로 시정이 잘 되면 좋겠지만 정치적으로는 꼭 그렇지는 않다. 오히려 지금 이번에 보수 쪽에서 승리한 이유가 하나가 뭐 계속 투쟁만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좀 중도 쪽으로 간 보수 이런 이미지를 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오세훈 시장이 있죠. 저는 내년 대선에 도움을 받으려면은 오히려 오세훈 시장이 어떤 좌고우면하지 말고 다음에 뭐 내년 또 지자체 선거 있지만은 그것 승리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된다. 오히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 서울 시민들이 괴로워했던 부분 힘들었던 부분 여기에 대한 정책을 계속 던집니다. 던지는데 그러면 이 서울시 의회 아까 말한 대로 절대 다수 아닙니까? 여기서 계속 딴지를 걸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오세훈 시장 잘 되면 자기들이 불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면 오히려 그 모습을 그건 오세훈 시장의 이제 몫인데 그걸 갖다가 계속 드러낼 수 있어야죠. 그걸 갖다가 우리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은 우리를 갖다가 참 편하게 살게 해주기 노력하는데 서울시 의회 저것들이 정치적 목적으로 계속 발목 잡고 있구나. 이런 인식을 계속 심어줄 때 물론 서울시 지자체 하나의 일이지만 이게 서울시가 지금 전국의 5분의 1 아닙니까 인구가. 그렇죠. 이런 입장에서 볼 때 이 오히려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계속적인 재보선 참패하고도 전혀 정신 못 차렸네. 이런 게 나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오세훈 시장이 다만 내년 그 지자체 선거에서 또다시 달라고 생각해가지고 어떤 욕심이 앞을 가려버리면은 이런 게 안 돼요. 안 되니까 오히려 자기 정도로 밀고 나가라 이거죠. 내년에 안 돼도 좋다. 그래가지고 나는 대선을 위한 내가 한날에 미랄이 되겠다. 이런 심정으로 밀고 나갈 때, 여기에 어깃장을 놓는, 여권의 어떤 그거는 더욱더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홍남기 부총리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지금 국민들이 종부세, 재산세, 공시지가 인상 이것 때문에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1가구 1주택자조차도 여기에 대해서 오세훈 시장이 재산세 낮추겠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그럼 공시지가도 좀 낮춰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거 아니겠습니까? 국토교통부에. 그럴 때 서울 시민들이 볼 때는 그게 사실 현실성은 좀 떨어지죠. 안 해줄 거거든요. 그렇지만 오세훈 시장이 내세울 때 정부에서 안 된다 그러면요. 그 효과가 오세훈 시장의 어떤 효과가 훨씬 올라가는 거죠. 오세훈 시장이 올라가면 이 국민의힘, 그 당이니까 또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세훈 시장은 설사 서울시 의회라든가 정부의 어떤 발목 잡기에
잘 안 되더라도 정책을 계속 아젠다를 선점해가 던짐으로써 그거는 뭐 양수겹장이에요. 이러면은 자기 시정 펼치는 좋은 거고 이러면은 예. 국민의힘이 좋은 거고.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오세훈 시장으로서는 저는 별 손해날 게 없다고 봅니다. 예, 뭐 오세훈 시장이 얘기했던 대로 원칙을 가지고 이렇게 예, 쭉 예. 나가면 될 것 예, 같아요. 예, 예. 뭐 당연히 예상을 됐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서울시의회라든가 문재인 정권이 오세훈 시장 절대라고 계속 밀어줄 리도 없고. 밀어줄 일은 없는 거고 그러니까요. 어깃장 놓고 뭐 예, 제동을 예. 걸고 족쇄를 채우려고 하는 것은 뭐 예상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이용해야죠. 잘 헤쳐나가는 예.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마 오세훈 시장의 역할이죠. 성공이고 또 예. 국민의힘한테 큰 예. 보탬이 되지 않겠나 예.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